하이브리드 AVR 기초 코딩과 디버깅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면 이쯤에서 그 영혼 없는 박수 소리가 들리는데 온라인은 좀 허전하긴 하군요. 자, AVR 학습 과정을 좀 소개를 드리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뤄보게 되는 내용들은 일단 AVR이라고 하는 그 MCU의 디지털 출력과 입력,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디지털 출력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LED를 사용을 해서 LED를 켜고 끄는 과정, 그리고 뭐 세븐 세그먼트 숫자를 표시하거나 뭐 LCD에 글자를 표시하거나 혹은 이제 부저를 이용을 해서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입력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그 스위치를 누르는 거에 반응을 하도록 스위치를 누르고 나서 LED가 들어와도 되고 멜로디가 연주가 돼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아직 디지털 출력을 사용을 해서 그 RGB LED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컬러를 만들어내는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아날로그 입력 쪽에서는 이제 전압을 측정을 해서 뭐 숫자를 표시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온스도 센서의 입력을 읽어드려서 표시하는, 온도와 습도를 표시하는 그런 예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과정을 그럼 통해서 앞에 그 예제들을 하게 되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제어할 대상을 이해를 하셔야겠죠. 그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얘는 이러이러한 원리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신호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어노 코드를 작성을 하고요. 지금 이제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서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컴파일을 하고, 그 JTAG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화면에 보시면 여기 하얀색 장치가 있어요. 이 JTAG이라고 하는 장치인데, 이 JTAG이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실습 보드에 옮겨 넣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동작하는지 계속 확인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과정을 이제 우리가 디버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지 않으면 다시 코드로 되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동작을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수정하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AVR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뭐 아트멜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그걸 이제 줄여서 MCU라고 부르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AVR을 학습을 해야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때는, 혹은 이미 이제 좀 학습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주로 보셨던 게 아트메가 128A라고 하는 모델이었을 겁니다. 현재 이제 교육용으로, 그리고 이제 소량 다품종 생산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얘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얘에 관련된 자료가 워낙 많아서,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쓰실 수 있는,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많다는 건데요. 사실 이제 저도 그 온라인 강의 준비를 아트메가 128A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실제로 이걸 사용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처음에 이걸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했던 부분 하나는, 이게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는 보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드상의 그 보드의 차이에서 오는 코드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혹은 이제 지금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게 기본적인 부품들에 대한 코드는 실제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그 브레드보드에다가 직접 선을 연결해서 꾸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의 온라인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배선을 하다 틀리거나 할 수 있어서 좀 온라인에서 하기는 적합지 않은 것 같고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면서 일단 제가 갖고 있는 그 교육용 보드를 통해서 일단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개발 툴도 기존에 이제
구 버전의 그 개발 툴 대신에 최신 버전의 툴을 사용하는 게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발 툴과 함께 새로운 보드를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개발 JTAG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어서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개발 환경을 갖추지 않은 분들이 어떤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128A 대신에 ATM가 168PB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뭐 그 생긴 거는 약간 얘가 이제 조금 더 그 핀수가 적고, 그다음에 이제 저전력용으로 이제 최근에 나온 칩인데, 물론 이제 최근에 나온 만큼 동작 속도라든가 인터럽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기능이 좀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AVR의 좋은 점은 뭐 다른 MC들도 비슷하긴 합니다만, 일단 AVR 시리즈 중에 하나를 배워 놓으면 다른 모델을 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168PB로 교육을 하고 168PB용 실습보드가 있어요. 그 실습보드가 이제 그 JTAG이 아예 내장되어 있는 그 공식 그 보드가 있어서 아트멜의 보드를 직접 사용하고 JTAG도 있다면, 게다가 가격까지 저렴하다면 차라리 이걸 교육용으로 쓰는 게 낫겠다 해서 제가 이번 강좌는 128로 녹음을 하다가 168PB로 다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존의 128A를 쓰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거의 코드가 다 호환되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강좌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일단 기초 학습이 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코드를 그 C 언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단 C 언어의 그 기본 문법, 뭐 변수, 그다음에 배열, 반복, 그다음에 뭐 제어문들을 좀 쓰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어 대상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LED에 전압을 가하면 뭐 LED가 켜진다든지, 뭐 세븐 세그먼트가 들어온다든지, 뭐 LCD는 어떠한 신호들이 주어져야 되는지, 이런 제가 기본적인 설명을 드릴 때 그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회로 이론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우선은 전압이라든가 뭐 전류라든가 저항값이라든가 대한 이런 이해가 필요한데, 뭐 당장 지금 나는 소프트웨어 쪽을 공부해서 이쪽을 잘 모르는데 하신다면 뭐 네, 제가 조금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개발자가 나는 AVR을 하나만 쓰지는 않겠죠. 어쨌거나 그렇지만 이제 AVR을 잘 다뤄서 나는 개발자가 되고 싶어라고 하신다면 소프트웨어적 쪽에서는 이제 C 언어를 조금 더 잘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문법 외에 이제 그 다음 단계, 뭐 파일 분리라든가 헤더 파일을 만드는 기술들, 그다음에 포인터라든가 함수 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아셔야 되고, 여기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만 뭐 자료 구조라든가 알고리즘에 대한 학습도 좀 더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회로 쪽에 관련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제어 대상이 있는데, 그 제어 대상의 데이터 시트를 해석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려면 내가 어떤 신호를 만들어서 어떤 코드를 짜갖고 얘를 움직여줘야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시트를 해석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좀 회로 관련 지식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부분들은 회로팀이 있는 경우에는 좀 부탁을 하면 되는데, 그 외에 이제 통신이라든가 어떤 내부 설정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로도를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먼저 시작하신 분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쪽을 전공하신 분들은 회로도를 잘 못 보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좀 관심을 갖고 자꾸 보시면 어느 정도 회로도의 큰 그 틀이라고 할까요? 그 짜임새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냐면 오류를 찾아내는데, 그러니까 내가 코드를 갖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원하는 동작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좀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작정 동작이 안 돼요 찾아주세요 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코드를 이러이러하게 이 부분을 제어해봤는데 우리가 원하는 동작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쪽 부분에 이쪽 블럭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의심을 하실 수 있다면 전체적인 오류를 찾아내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근데 뭐 이건 개발자가 됐을 때의 얘기고 여러분들 이제 기초학습을 시작하시니까 앞으로 나중에 나 이게 정말 하다 보니 재미있어서 이쪽을 공부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거를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학습 환경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그 개발 환경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학습이 아닌 실제 이제 개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아트멜 스튜디오 7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사실 IDE라고 부르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여러분들 아시죠? C를 아마 대부분 비주얼 스튜디오 갖고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런 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눈앞에 띄워놓고, 실행시켜 놓고 거기 코드를 작성을 하고 컴파일을 하고 요즘 이제 빌드라고 하는데 디버거를 또 얘가 불러오는 소프트웨어 디버거를 띄우는 그런 툴이 되겠죠. 그래서 아트멜 스튜디오 7이라고 하는 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툴이기도 합니다만 아트멜 IC라고 하는 JTAG 인서킷 디버거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실제 개발하는 데서 JTAG을 안 쓰는 곳들이 종종 계시던데 일단 저는 무조건 JTAG을 사용을 해서 디버깅하는 과정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밸루에이션 보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프로그램을 실제로 집어넣어서 동작을 시켜보기 위한 보드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개발은 당연히 이제 계측기가 있어야겠죠. 주로 이제 오실로스코프 그 다음에 전류를 얼마나 소모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혹은 이제 가변적인 전압을 또 조정할 수 있는 전압 공급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제 코드가 정상적으로 어떤 신호를 주는지 어떤 그 상태를 만드는지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멀티미터라든가 이런 계측기들이 필요합니다만 뭐 학습에서는 이게 다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기 위한 도구들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개발 툴은 아트멜 스튜디오 7을 쓸 거예요. 자, 아트멜 스튜디오 7은 지금 여기 이렇게 표시가 있는데 이전 버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교육에서 사용하는 버전이 그 4점대 버전이 있어요. 4점 아마 19 버전이 있을 텐데 이거 선이 이상하게 그어졌네요. 자, 4.19 그다음에 뭐 6점대 버전도 있고 그 중간에 이제 5점대 버전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아마 대부분 이 4.1과 6점대 버전 6.2였나요? 그런 버전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지금 4점대 버전과 6점대 버전은 많은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4점대 버전은 AVR 스튜디오라고 사실 불렸었고 6점대 버전부터는 아트멜 스튜디오로 이름이 바뀝니다. 기능이 많아졌는데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약간 여러분들 개발 도구, 그러니까 제가 아까 JTAG이라고 말씀드린 지금 JTAG이 어떤 애냐면 이런 식으로 생긴 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그 개발 툴들을 JTAG이라고 하는데 뭐 JTAG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아트멜에서 나온 공식적인 뭐 그 JTAG 외에 그 4점대 버전에서는 그 호환 툴이 사용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어서 이런 이제 그 호환 제품을 만든 회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6점대 버전, 5점대 버전 이후로 올라오면서는 이 호환 툴을 거의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트멜에서 내놓은 공식적인 툴만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은 좀 가격이 비쌌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그 아트멜 IC라고 하는 게 뭐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닥 비싸지 않은 적당한 뭐 물론 살 때는 좀 아깝긴 합니다만 예, 저렴한 가격대의 개발 툴이 나왔고요. 그래서 일단 아트멜 스튜디오 7은 조금 그런 편의성은 좋아졌는데 약간 기능상의 제약이 그런 툴에 대한 제약이 조금 생겼다는 거. 근데 어쨌거나 저는 지금부터 배우시는 분들은 근데 아트멜 스튜디오 7을 기준으로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장기적으로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의 최신 버전의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요.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 그 쉘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도구가 이제 제가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사실은 이제 원래 강좌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 지금 요
JTEC IC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사용하는 실습 보드거든요. 뭐 기본적인 기능 LED라든가 뭐 이렇게 스위치라든가 뭐 몇 가지 부품들이 붙어 있고 브레드보드나 아니면 다른 이제 어떤 보드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터페이스들이 커넥터들이 갖춰져 있었는데 어 원래 계획은 이제 저는 이걸 쓰고 여러분들은 시중에서 파는 다른 128 실습 보드들을 구입을 해서 적당히 한번 그 실습을 해보는 거예요. 제 코드를 가져다가. 근데 이게 이제 고민이었던 거죠. 나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부품을 추가로 연결하면 그건 어떡하지?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그리고 일단 이 JTIC가 저렴하긴 하지만 대략 이제 10만 원이 좀 넘거든요. 그럼 또 학생분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 그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인데 엑스플레인드 미니라고 하는 보드를 아트멜에서 내놨다는 거를 제가 발견했어요. 사실 저는 이제 늘 새로운 보드가 필요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자주 찾아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교육을 위해서 발견했습니다. 자, 얘는 재미난 게 사실은 이제 요즘 각 그 MCU 메이커마다 이런 모양의 보드들을 많이 내놔요. 자, 어떤 모양이냐면 보드의 일부에 지금 요 윗부분이 JTAG를 아예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립적으로 그 구성이 되어 있는 JTAG이 아니라 보드의 일부에 JTAG이 들어있고 그 아래 MCU가 들어있고 뭐 스위치랑 LED 정도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연결할 수 있게 각 모든 이 MCU 모든 핀들을 이렇게 커넥터를 붙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얘가 어떤 게 재미난 게 있냐면요. 요즘 이제 이런 스타일의 보드들이 그 각 MCU 메이커마다 나오면서 또 하나의 특징이 여러분들 그 아두이노 있죠. 아두이노에 연결하는 쉴드라고 하는 보드들이 있어요. 아두이노 인터페이스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쉴드라고 하는 보드를 바꿔 껴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코딩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MCU 메이커들이 그 쉴드 보드를 사용해서 자기 MCU 프로그래밍 해볼 수 있도록 그 보드에다가 아두이노랑 호환되는 커넥터 자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생긴 부분 그 다음에 이쪽에 생긴 부분이 지금 아두이노랑 호환되는 그 소켓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 대상에 대해서 학습하는 부분들을 아두이노에 대한 설명 혹은 아두이노 쉴드를 가져다가 좀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일단 생각이 들어서 이 JTEC과 이빌레이션 보드가 함께 붙어있는 엑스플레인드 미니를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용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한 게, 자, 요게 지금 그 엑스플레인드 미니에다가 이렇게 그 아두이노에 호환되는 커넥터를 그 소켓, 헤더 소켓이라고 부르는데 헤더 소켓을 붙여놓은 모양입니다. 이걸 지금 이제 여기다가 그럼 어떤 애를 연결해 볼까 고민을 했었는데 또 하나는 이제 베이직 실드라고 그래갖고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사실 이 보드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LED라든가 자 이쪽에 지금 LED가 있습니다. 여기 LED라든가 그 다음에 세븐 세그먼트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 키 입력으로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RGB LED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꽂혀 있지는 않은데 그 LCD를 꽂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부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변정을 통해서 전압 입력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압을 변화시켜서 그거를 아날로그 입력으로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연결은 안 돼 있지만 그 온스토 센서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그 온스토 센서를 판매하는 곳에서 만든 보드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온스토 센서의 두 가지 종류를 인터페이스를 만들고 그 여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기본적인 그 아두이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보드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AVR 보드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 실습을 하면 좀 더 쉽게 그러니까 지금 원래 아두이노도 기본 과정들은 지금 여기 보이는 대부분의 부품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 브레드보드에다 연결해서 실습을 하는데 실제 제가 오프라인 교육을 해보면 아두이노 교육에서도 이 브레드보드에 배선하다가 한 반나절이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이건 대책이 있어야겠는데 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이 보드를 이용하시면 좀 쉽게 코드에만 좀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가지 남은 문제는 익스플레인드 미니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납땜을 못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혹시 이 강좌를 듣고 그 익스플레인드 미니 보드를와 이 베이직 쉴드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 베이직 쉴드를 판매하는 곳에다가 익스플레인드 미니의 소켓을 아예 땜을 해서 좀 구입을 하게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여러분들이 강좌를 보실 때쯤이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고로 알아두시고 나는 납땜도 잘 할 수 있고 나는 이미 보드도 있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베이직 실드나 그 익스플레인드 미니가 아니어도 여러분들만의 실습 환경을 꾸미셔도 돼요. 다만 이제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제이텍 그 아트멜 IC 있죠? 얘는 꼭 사용을 하셔서 실습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장 내가 이거가 없으면은 당장 교육을 받을 수 없나? 인데 우선 시작은요. 우리 소프트웨어 쪽을 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보드의 구입은 조금 뒤로 미루셔도 됩니다. 배송할 때까지도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 사이에 우리는 그럼 노느냐? 그건 아니고 좀 다른 것들을 해볼 거예요. 자, 이어서 할 거는 이제 아트멜 스튜디오 7을 여러분들 PC에 설치하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 코딩을 하려면 프로젝트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